자, 이게 지금 질병들이잖아요. 질병들. 혈압, 혈압, 골다공증, 동맥경화, 부정맥. 뭐 우리가 주변에 익숙하게 보는 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비만, 신장결석, 암, 뭐 이런 기타 등등. 이게 사실은 뭐가 부족해서 오는가 하면요. 이게 칼슘 부족해서 와요.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 가지수가 147가지를 했죠. 장박 책자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근데 뭐 설사 이 암조차도 칼슘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우리가 당뇨 공부해 보면요. 당뇨 공부해 보면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세포 막에 가서 인슐린이 이제 수용체와 결합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타민 미네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세포막 안으로 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은 결국 어디서 태워져야 되냐면은 사립체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져야 되는데 세포 안에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동하는데도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해도 이게 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당뇨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 곳곳에 사실은 칼슘 부족증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장부학 책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체중의 한 2%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뼈와 치아를 구성한다는 걸 잘 알죠.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칼슘의 1%가 혈액 속에서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혈액 1 데시리터당 그 칼슘이 3.5에서 4.5mg 정도가 늘 흘러야 돼요. 이게 이제 항상성이죠. 우리가 산성 음식을 먹으면 이게 떨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혈관, 심장, 뼈에서 빼내가지고 이 항상성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성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은 결국 이제 골다공증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인 칼시토닌, 부갑상선 호르몬인 파라토르몬. 칼시토닌은 뭐예요? 혈액 속, 뼈 속에 칼슘을 집어넣는 거죠. 파라토르몬은 혈액 속으로 칼슘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이 길항관계 하면서 혈액 속에 칼슘을 늘 일정량이 흐르도록 조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 몸에서 늘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칼슘 장박 책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갖고 계신 분들은 96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데 칼슘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타 미네랄도 같이 칼슘하고 섞여가지고 뼈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죠?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면증에 관계합니다. 우리 이제 이 트립토판이라는 것은 아미노산 중에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나중에 수면 호르몬이라 할 수 있는 멜라토닌을 만드는데 여기에 칼슘이 관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면증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첫 번째가 불면증 있는 분들은 아미노산, 우리 프로틴이죠. 프로틴. 그 다음에 두 번째 칼슘.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 세 번째가 아세로라. 그 다음 네 번째가 꿀물. 그래서 이 프로틴하고 칼맥하고 아세로라, 꿀물을 같이 드시게 되면, 물론 이제 꿀물 탈 때는 뭘 같이 넣어야 됩니까? 소금. 소금을 농도를 한 1%에서 2% 사이 이렇게 약간 짭짤하게 태워가지고 이 드시면은 웬만하면은 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프로틴이 사실은 멜라토닌 생성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의 효능 두 번째, 칼슘이 이제 납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납이 장부학 책자의 그 중금속 부분 가면은 납은 절대 인체 내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몸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그 칼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납이 자리한다. 그래서 이 납은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큐벳을 통해 가지고 납이 많은 분들은 아마 거의 반드시 이렇게 칼슘이 부족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칼슘하고 비타민 C, 아세로라 C를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아세로라 C 자체가 이 납을 배출하거든요. 그 다음에 칼슘은 147가지 효소 대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칼슘 부족하면은 이 대사가 안 되니까 147가지 병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백혈구 식균작용. 이게 뭐예요? 균을 잡아먹는데 그 균은 박테리아 아니면 바이러스죠. 이놈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잡아먹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백혈구의 활성화에 관계되는 게 칼슘제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칼슘제는 꼭 드셔주셔야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암 예방에 도움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미토콘드리아에 당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태워지고 또 찌꺼기가 배설 잘 되고 이게 자동으로 잘 돼야 되죠. 이게 신진대사잖아요.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암이 오는 거죠. 우리 과거에 암은 신진대사가 안 돼서 그렇다. 이걸 우리가 다 요즘은 다 인정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칼슘 자체도 드시는 걸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근육의 수축이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세포가 있다면요. 근육세포도 이게 이제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 수축에 관계하는 게 세포의 수축에 관계하는 게 칼슘과 칼륨이잖아요. 이 이완에 관계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부족하면은 수축 안 되고 이완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특히 칼슘과 칼륨 부족하면은 심장의 힘이 약해집니다. 심장의 박동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심장 힘이 약하죠. 그게 오래 지속되면요, 이 치매가 와요. 뇌로 영양소가 적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가에 보면은 떨림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건 이제 수축했다가 이완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이 마그네슘 부족.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칼슘과 칼륨, 칼륨제는 없죠. 칼륨 영양소는 원래 이게 땅에 많은 거예요. 땅에.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생산된 곡물, 그다음에 과일, 채소 여기서 섭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곡물도 정제하거나 또 과일을 깎아 먹는다거나 이러면은 뭡니까? 껍질에 원래 이게 미네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섭취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혈액 속에는 우리 몸 전체를 보면은 나트륨하고 칼륨은 대체로 1대1로 존재해요.
때문에 요즘은 보면 정제음 섭취에 노출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트륨 섭취가 많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칼륨이 적습니다. 이 균형이 깨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소금 드시라면 죽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 죽염. 죽염 속에는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륨. 그래서 이 균형이 또 깨지는 거예요. 1대1의 비율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칼륨 세체가 너무 높아지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세포가 수축이 되고 이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칼륨 혈증이라 해서 심장병. 원래 이 칼륨은요. 이마칼륨 형태로 존재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 사용수를 사용시킬 때 이 물을 먹여버려요. 주사를 통해가. 그러면 칼륨이 과다하게 우리 몸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면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 못하죠. 그러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건강을 위해서 뭐 죽염이 좋으니까 죽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칼륨이 과도하게 몸에 많아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가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혈압이 좀 낮은 분들은 이렇게 저혈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륨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